안녕하세요, 안지입니다. 현재 시각은 4월 1일 4시고요. 오늘은 3월 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우절 농담 아니고요. 이번 달에 들어온 배당금 내역입니다. 총 91만원 정도가 들어왔고요. 큰 거만 보자면은 제피큐가 36만원 정도, SCOV가 38만원, QQQM이 13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연금 계좌를 제외한 위탁 계좌만 따지면 약 88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SCHD의 비중을 다 채우지 못해서 현재 배당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200만원까지 늘려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비 내역입니다. 총 221만 5천원 정도 사용했고요. 제가 빼먹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하진 않겠지만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주거 통신 비용이 가장 크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걸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밥솥이랑 이것저것 사는 바람에 계획했던 200만원을 초과했는데요. 다음 달은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국민연금은 제가 납부 예외 상태라서 0원이고요. 다행이죠. 건강보험료는 이번 달에 약 22,000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현재 지금 재산도 없고 아직 배당금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 정도로 나온 걸로 보이고요. 앞으로 배당금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 건강보험료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다음은 주식 계좌를 보겠습니다. 각 계좌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는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일단 위탁계좌 먼저 볼게요. KB증권 위탁계좌 전월 대비해서 106만원 정도 증가했는데요. 요거는 제가 채권 투자를 위해서 100만원을 넣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6만원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키움인데 요건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렸지만 메타랑 리얼티 인컴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이제 39만원 감소했고요. 그리고 해외 주식이 많이 들어있는 메리츠 증권 요거는 전월 대비 약 190만원 정도 증가했죠. 장이 안 좋았는데 오히려 증가한 거는 성과가 좋은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예수금을 SCHD가 떨어졌을 때마다 제가 분할 매수했거든요. 그 영향으로 이렇게 증가한 것 같아요. 그리고 ISA 계좌는 약 220만원 정도 감소했고 연금저축 계좌는 약 30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끝으로 IRP 계좌는 두 번째로 가장 비중이 높죠. 요거는 마이너스 110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이 값들을 모두 더한 계좌 총액입니다. 더 리치에 나온 값으로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보여드렸던 내용의 합과는 환율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계좌 총액은 11억 1900만원이고요. 월 수익은 마이너스 2046만원입니다. 파이어? 하지 마세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1.8%입니다. 금액은 100만원을 채권에 투자하려고 넣었는데 150만원을 생활비로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 50만원이 나온 거고요. 이 표가 저번 달과 이번 달의 환율과 QQQM과 SCHD의 증감률인데요. 환율은 약 0.6% 증가했고 QQQM은 약 8% 하락했고 SCHD는 약 2% 하락했습니다. 이 두 개의 평균은 약 마이너스 5%인데요. 제 계좌는 마이너스 1.8%이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를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자산 배분을 한 이유고요. 올라갈 땐 좀 덜 올라갈 수 있지만 떨어질 때 좀 더 적게 떨어짐으로써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 달 선방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저의 현황을 보셨는데요. 이번 달은 주식 계좌가 안 좋아서 마이너스인데요. 내일 트럼프가 발표하는 관세 정책에 따라서 다음 달의 수익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로 SCHD를 매수할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빠뜨린 부분이나 약간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파이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다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입니다. 오늘 유튜브 촬영 시간은 4월 16일 오후 4시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국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영상을 올렸죠. 그런데 우리 이국정 교수님도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탈조선해야 한다는 강의를 하셨습니다. 제 몸은 탈조선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이라도 탈조선했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른 한국의 정책이 좀 개선되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KB증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 제가 KB 등급의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그 혜택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3만원 주식 쿠폰이 사라지고 500만원 주식 구매 시에 만원 쿠폰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달에 500만원씩 주식을 구매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사자마자 팔면 되긴 한데 수수료도 있죠. 그리고 그 잠깐 사이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쿠폰을 쓰기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제대로 쓸 수 있는 거는
채권 쿠폰 만원짜리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채권 100만원어치를 구매하긴 했는데요. 다음 달에도 이 쿠폰 관련해서 개선되지 않는다면 증권사를 옮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IRP 계좌를 옮길 경우에 혜택을 주는 이벤트들이 있는데 좋은 이벤트가 있으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소비 내역인데요. 이번 달 현재까지 소비는 약 12만 8천원입니다. 저번 달에 많이 소비를 해가지고 이번 달에는 아직까지 크게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월세와 관리비가 월말에 몰려 있어서 적어 보이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상당히 소비를 줄였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때 받은 쿠폰을 이용한 덕분이기도 하고요. 추가로 현재 롯데 H에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게임을 통해서 하루에 약 500포인트 정도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포인트 할인도 하고 있기 때문에 5일 정도만 하면 새우버거를 하나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이걸로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추가로 비싼 쿠폰도 주기 때문에 일석이조입니다. 그 다음은 주식 구매 내역입니다. 이번 달에 주식이 떨어지면서 연금계좌에서는 예수금을 털어서 주식을 구매했습니다. 4월 3일에 라이즈 미국 나스닥 100 6주,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2주,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4주를 구매했는데 구매하자마자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 이후에 관세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떨어졌는데요. 아직 관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서 추이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SCH도 구매해서 27달러에 500주, 24.62달러에 600주 매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이야기인데요. 환율은 많이 떨어져서 약 1425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일부 매도를 한 걸 보여드렸는데요. 환율이 떨어져서 매도한 만큼을 다시 매수하였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좀 더 많이 매도할 걸 그랬어요. 다음에는 예수금이 많이 있다면 좀 더 많이 매수 매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일은 한국의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동결로 예측하고 있긴 하지만 환율이 이렇게 낮으면 금리를 낮출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국채가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이 확정되었지만 일본의 요청으로 연기되었는데요. 이 내용으로 인해 원화 환율이 다시 약화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오늘까지의 4월 월 수익은 약 마이너스 6,800만원입니다. 원래는 더 컸는데 다행히 약간 반등을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역은 월말 결산 시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뭔 짓을 할지 모르고 중국과의 무역전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감이 잘 오지 않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에 반등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파월의 연설이 있는데요. 파월 푸시 발동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라서 한국은 휴장이죠. 아마 내일까지 휴가를 써가지고 길게 연휴를 다녀오실 분이 많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계속 놀고만 있어가지고 크게 체감은 오지 않네요. 현재 시각은 5월 1일 1시 반이고요. 오늘은 4월 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달 들어온 배당금 내역입니다. 총 242만원 정도 들어왔고요. 여기서 위탁계좌, 그러니까 실제로 인출 가능한 금액만 보자면은 239만원 정도 되겠네요. 이번 달은 SCHD에서 배당이 나와가지고 일시적으로 많이 나왔는데요. 분기 배당일을 앞으로 2달간은 이렇게 많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SCHD 성적이 현재 저조합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금을 많이 투자를 못했어요. 시기를 봐서 SCHD에 더 투자할 계획이며 그에 따라 배당금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럼 다음은 주식 계좌를 보겠습니다. 각 계좌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는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지난 4월 중간결산 이후에 추가 매수한 주식은 없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존버 상태이고요. 위탁 계좌를 보겠습니다. KB증권 위탁 계좌 전월 대비해서 200만원 정도 감소했는데요. 이건 제가 매월 구매하던 채권 중에 2개가 만료되어 가지고 생활비 용도로 인출해서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이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메타와 리얼티 인컴이 있는 키움증권이고요. 요거는 약 8만원 정도 하락했는데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해외 주식이 많이 들어있는 메리츠 증권입니다. 이 수익률이 현금 흐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요거는 전월 대비 약 2,800만원 정도 하락했는데요. 마음이 아프네요. 참고로 RP 이자 수익은 48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돈은 추후에 재투자에 사용할 예정이고요. 다음은 나스닥 위주로 구성된 IS 계좌입니다. IS 계좌는 약 73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나스닥 중심의 연금저축 계좌고요. 이것도 전월 대비로 약 230만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는 IRP 계좌고요. 이건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계좌죠. 나스닥과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약 600만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값들을 모두 더한 계좌 총액입니다. 더 리치에 나온 값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그런데 오늘 더 리치가 업데이트가 잘 안 돼서 살짝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여드렸던 내용의 합과는 환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서 살짝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계좌 총액은 약 10억 7천만 원이고요. 월 수익은 마이너스 약 4,400만 원입니다. 수익률로 보면 마이너스 4% 정도고요. 그래도 중간 결산 때는 마이너스 6,800만 원이었는데 약 2천만 원 정도가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볼 수 있고요. 올해 누적 수익률은 약 마이너스 7천만 원 정도, 마이너스 6%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4월 한 달을 종합해서 보면은 환율은 약 3% 정도가 하락했고요. QQQM은 약 1.5%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SCHD는 약 8% 정도 하락했는데요. SCHD가 리밸런싱한 이유인데도 성적이 좋지 않네요. 원래는 QQQM이 하락이 심하고 SCHD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로 SCHD의 하락폭이 더 큰 상태입니다. 계속 적립식으로 모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저처럼 거치식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저도 아직은 총알이 있기 때문에 때를 봐서 추가로 매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비 내역입니다. 총 154만원 정도 사용했고요. 주거 통신 비용을 제외하면은 약 20만원 정도를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부모님 찬스로 반찬도 얻어오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지출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너무 거지같이 산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치킨 이벤트를 이용해서 치킨도 먹었고요. 롯데리아 같은 데서 외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아낀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허리띠를 졸라맬 예정이고요. 얼른 장이 좋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기에 포함된 세금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국민연금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납부 예외인 상태라서 0원이고요.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로 22,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자동이체로 200원 할인까지 받았죠. 잘 보셨나요? 이번 달은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저점에 비해서는 상당히 회복되었다고 보고요. 환율의 하락이 저의 마이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망도 굉장히 좋지 않고요. 이럴 때는 그냥 현금을 보유하면서 관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들 무리하게 레버리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파이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입니다. 오늘은 5월 중간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촬영 시간은 5월 16일 오후 3시 반입니다. 먼저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환율이 현재 다시 떨어져서 1389원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 5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환율 정책을 협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화 절상으로 인한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원화가 절상될 경우에는 수출 둔화 등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점입니다. 환율은 앞으로도 변동이 심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달러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분할해서 매수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그 사이의 투자 내역인데요. 환율이 제 기준에서는 낮은 시점이라서 지난번에 IRP 계좌에서 채권이 만기가 됐는데 그게 약 1,000만원 정도 됐었어요. 그거를 달러에 투자했습니다. IRP 계좌에서는 직접 달러를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상장된 ETF를 이용해서 투자하였고요. 이름은 타이거 미국 초단기 국채입니다. 제가 SGOV 미국 단기 채권을 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ETF가 한국판 SGOV입니다. 올해 4월 29일에 상장했고요. 얼마 안 됐죠. 매월 분배금을 제공하고 이자율은 현재 4.18%입니다. 채권에 투자했다고 보기보다는 달러에 투자하면서 투자할 곳을 찾는 파킹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가 퇴직금 받은 것과 현금의 일부를 합쳐가지고 1,000만원 정도를 더 투자했어요. 아직 투자처를 정하지 못해가지고 일단 예수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화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 이외에는 투자한 내역이 없고 현재 주식이 상승세이긴 하지만 아직은 불안 요소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과 마찬가지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비 내역인데요. 이번 달 현재까지 소비는 약 14만 8천원입니다. 저번 달과 마찬가지로 소비를 좀 줄여서 생활하고 있고요.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롯데 이츠 쿠폰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각종 이벤트들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츠 때 같이 말씀드렸던 빗썸 혜택들로 약 6만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벤트 머니로 리플을 사고 팔았었는데 제가 또 팔고 나니까 또 더 오르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현재까지의 저의 5월 월 수익은 약 1,700만원입니다. 석 달 만에 플러스가 됐는데요. 물론 아직 보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죠. 원래라면 좀 더 수익이 높을 수가 있는데 현재 환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라서 많이 깎아 먹었고요. 나스닥은 상당히 상승한 반면 SCHD는 유틸리티와 소비재 등의 성과가 좋지 않아서 그만큼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른 SCH도 정신을 차려서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배당이나 구체적인 계좌 내역들은 월말 결산 시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대선이 있는 날이죠. 다들 투표는 좀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사전 투표를 하고 오늘은 편하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6월 3일 10시고요. 5월 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간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6월 1일 기준 자료로 촬영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달 들어온 배당금 내역입니다. 총 128만원 정도 들어왔고요. 하나하나 보자면은 플러스 고배당주가 약 800원, 타이거 미국 S&P 500이 약 14만원,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 약 32,000원,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이 약 3,000원, 코덱스 미국 반도체가 약 6,000원,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이 25만원, 라이즈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이 35,000원, JPQ가 한 42만원 정도, 그리고 SGOV가 약 37만원 정도, 리얼티 인컴이 약 300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위탁 계좌, 그러니까 실제로 인출 가능한 금액만 보자면 약 8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SCHD 배당금이 저번 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달에 좀 적고요. 게다가 SCHD에 전액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적은 상황입니다. 환율의 영향으로도 좀 줄었고요. 타이밍을 봐서 SCHD에 더 투자해야 되는데 현재는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다음은 주식 계좌를 보겠습니다. 요게 제가 가지고 있는 총 모든 주식이고요. 지난 5월 중간 결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거 미국 초단기 국채를 IRP에서 매수하였고요. 9,685원에 1,08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현재는 마이너스 1% 정도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후에 추가 매수한 주식은 없습니다. 이제는 각 계좌별로 어떻게 됐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KB증권 위탁계좌 전월 대비 11만 4천원 정도 증가했고요. 요새 한국 주식이 잘 나가고 있죠. 특히 은행주들이 잘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국내 배당주들이 그 수혜를 받아서 KB증권은 꽤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메타와 리얼티 인컴이 있는 키움인데요. 요건 약 22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해외 주식이 많이 들어있는 메리츠 증권입니다. 이 수익률이 현금 흐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요거는 전월 대비 약 500만원 정도가 하락하였습니다. 제가 1000만원 정도를 입금하였다고 말씀드렸고요. 생활비로 100만원을 뺐기 때문에 약 900만원을 입금한 상태인데요. 그걸 포함하면 약 1400만원 정도가 감소했다고 보실 수 있죠. 미국 주식이 반등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환율의 하락이 가장 크고요. 자세한 거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메리츠에서 나온 RP 이자 수익은 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900만원 정도 입금하고 아직 투자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RP 이자는 지난달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은 나스닥 위주로 구성된 IS 계좌입니다. IS 계좌는 약 220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나스닥 중심의 연금저축계좌 전월 대비 약 290만원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끝으로 IRP 계좌고요.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계좌인데요. 나스닥과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약 840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값들을 모두 더한 계좌 총액입니다. 더 리치에 나온 값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기존에 보여드렸던 내용과는 환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계좌 총액은 약 10억 8천만원이고요. 월 수익은 약 390만원입니다. 수익률로 보면은 0.36% 정도 되고요. 그래도 중간 결산 때는 약 플러스 1,700만원 정도였는데 그 사이에 약 1,300만원 정도가 감소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그나마 플러스로 끝난 게 다행이네요. 이번 한 달을 종합해서 보면은 환율은 1,382원으로 지난달에 비해서는 약 3% 정도 하락하였고요. QQQM은 무려 9%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SCHD도 살짝 상승하여서 1.3% 정도 상승하였고요.
나스닥은 전고점을 회복한 반면 SCHD는 거의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른 SCHD도 회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래서 나스닥 중심의 연금 계좌들은 이익이 난 반면에 SCHD의 비중이 높고 현금이 많이 포함된 위탁 계좌는 환율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환율의 영향만 아니었으면은 지난달의 하락을 상당히 회복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5월 한 달의 S&P 500의 상승은 몇 년 만에 가장 큰 상승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환율이 발목을 잡고 있네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환율은 아직 크게 반영되지 않고 잘 버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비 내역입니다. 총 190만원 정도 사용했고요. 주거 통신 비용을 빼면은 약 60만원 정도를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달은 가족 행사도 있었고요. 양도소득세도 납부했기 때문에 지출이 좀 컸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국민연금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납부 예외 상태라서 0원이고요.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약 22,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번 달은 4개월 만에 플러스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관세 이슈는 남아있고 트럼프는 또 외국인에게 투자 세금을 걷겠다는 말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타 국가에 적용이 되면은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증시가 또 나빠질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아직까지는 투자할 만한 타이밍이 보이지 않아서 계속 관망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JP모건에서는 달러가 약 9%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상당히 리스크가 큰 시점입니다. 주식은 조금 반등하긴 했지만 지속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니 신중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파이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다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입니다. 오늘은 6월 중간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끝날 예정입니다. 유튜브 촬영 시간은 6월 16일 오후 1시 10분입니다. 환율은 다시 떨어져서 1366원입니다. 이번 달 초보다도 하락하였습니다. 트럼프의 달러 약세 정책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고 한국 정권 교체 후에 이런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원화가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외인이 주식을 대량 구매하면서 상승을 이끌고 있죠. 하지만 국민연금이 환 해지에 동원되었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까지 지정되었는데요. 잘못하면 환율 조작국까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내용이 다시 달러 환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는 매달 하던 것처럼 KB증권 쿠폰 혜택을 보기 위해서 채권 100만원어치를 매도한 후에 다시 매수하였습니다. 이 외에 딱히 주식을 매수한 내용은 없고요. 현재 아직 미국의 관세 이슈와 불법 체류자로 시작된 시위 이슈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까지 발생하였죠. 그래서 아직도 매수할 요인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때까지는 관망 상태로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달의 소비 내역은 현재까지는 약 14만 4천원입니다. 저번 달과 비슷한 소비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은 돈이 크게 나갈 일이 없어서 이 상황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어족을 유지하는데 절약은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파이어족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활 습관을 체득화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재까지 6월의 월 수익은 약 320만원입니다. 15일까지의 결과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환율은 떨어졌지만 QQQM과 특히 SCHD의 상승이 전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환율이 다시 반등한다면 수익률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란 전쟁이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당이나 구체적인 계좌의 증감률은 월말 결산 시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입니다. 벌써 25년의 절반이 지나갔네요. 다들 목표하신 건 잘 이루고 계신가요? 오늘은 6월 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7월 1일 11시 30분경의 결과라는 것 참고 부탁드립니다. 코스피는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코스피가 3120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스피에 투자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도 미국 주식도 다행히 선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의 6월 결과를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달 들어온 배당금 내역입니다. 총 91만원 정도가 들어왔고요.
여기서 위탁 계좌, 그러니까 실제 인출 가능한 금액만 보자면은 약 83만원 정도가 되네요. 인출 가능한 금액만 봤을 때는 저번 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6월 메리츠 계좌의 RP 이자는 약 47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둘을 합하면 약 130만원의 배당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은 주식 계좌를 보겠습니다. 각 계좌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는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SCHD가 저점 매수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침 그날 SCHD가 하락하여서 매수를 하였습니다. 26.19달러에 218주 매수하였습니다. 추가로 100주 정도를 그 하단에 걸어놨는데 사지진 않았네요. 다행히 지금은 SCHD의 주가가 올라서 26.5달러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제가 가진 총 SCHD의 주식 개수는 6,600주가 되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2억 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위탁계좌 먼저 보겠습니다. KB증권 위탁계좌 전월 대비 15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은행주가 잘 나가네요. 수익률로만 봤을 때는 벌써 40% 정도가 됐습니다. SCHD에 비하면 정말 멋진 성장이네요. 다음은 메타와 리얼티 인컴이 있는 키움증권인데요. 이건 약 31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메타가 전고점 직전까지 증가하면서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해외 주식이 많이 들어있는 메리츠 증권인데요. 이 수익률이 현금 흐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요거는 전월 대비 약 380만원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매월 생활비로 빼쓰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3개월 연속 마이너스라서 마음이 아프네요. SCHD의 부진의 영향도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은 환율의 하락입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또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나스닥 위즈의 ISA 계좌, 이건 약 160만원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번역까지는 3% 정도 마이너스더라고요. 다음은 마찬가지로 나스닥 중심의 연금저축 계좌, 전월 대비 약 245만원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IRP 계좌입니다.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계좌인데요. 나스닥과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 770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값들을 모두 더한 계좌 총액입니다. 더 리치에 나온 값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기존에 보여드렸던 내용과는 환율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계좌 총액은 약 10억 9천만원이고요. 월 수익은 약 1,000만원입니다. 수익률로 보면은 약 1% 정도 오른 거고요. 간만에 꽤 올라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번 한 달을 종합해서 보면은 환율은 약 2% 정도 하락하였고요. QQQM은 약 6.2%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SCHD도 살짝 상승하여서 1.2%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했는데요. SCHD는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7월이 아닌 9월로 연장될 거라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된 이후에는 SCHD도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환율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하락하였지만 나스닥의 상승으로 연금 계좌들은 플러스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었는데요. 환율이 상승할 요인은 아직 크게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환율이 얼른 상승하여야 제 계좌도 많이 상승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소비 내역입니다. 총 167만원 정도 사용했고요. 주거와 통신 비용을 빼면은 30만원 정도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달은 좀 많이 아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난달과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번 달은 그래도 상당히 플러스로 끝난 달이라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나스닥과 S&P 500이 전고점을 넘어서 다시 한번 불장이 오는 게 아닌가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관세 유예가 8일에 종료하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 크게 수익 나신 분이 있다면은 일부 차익 실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SCHD에 관해서는 하락 시에 조금씩 추가 매수해 나갈 생각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25년 상반기 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저의 근황 토크 및 7월 중간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촬영 시간은 7월 16일 오후 3시 10분입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가 400명을 넘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참 반갑습니다. 원래 구독하셨던 분들은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구독자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제가 싱글파이어에 출연하게 되면서입니다. 감사하게도 싱글파이어 쪽에서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촬영을 하였습니다. 촬영은 지난주에 했는데요. 어제 1편이 올라왔고 내일 2편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첫 외부 촬영이라서 좀 떨리기도 하고 준비도 좀 많이 했었는데요. 한다고 하긴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파급력이 큰지 지인들로부터 이렇게 연락이 몇 군데 오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신상이 좀 많이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유튜브 홍보 효과는 톡톡히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고 조댓구알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 이야기인데요. 제가 라면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위장이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돈 아끼려고 한 건 아니고 원래 면류를 좋아해서 그런 건데요. 앞으로는 좀 더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집에서만 혼자서 밥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현재는 위에 좋다는 양배추즙도 사서 먹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먹는 것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 내역인데요. 매번 하던 것처럼 채권을 이제 팔고 100만원어치 다시 매수하려고 했는데요. KB증권 등급 혜택이 이번에도 또 개악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채권 100만원 매수 시에 만원을 지원해줬었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500만원 매수 시에 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펀드도 마찬가지로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바뀌었는데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달에 500만원씩 매수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또 이렇게 바뀌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KB 등급 혜택은 없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하신 분도 있겠죠. 대신 이전에도 말했지만 KB 포인트리 혜택이 있어요. 이마트 상품권 등으로 교환이 가능한데요. 그것마저 나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로 어제 SCHD가 하락하여서 27.02달러에 200주, 26.96달러에 200주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종가는 그거보다 더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래서 저의 SCHD는 총 7,000주가 되었습니다. 약 2억 6천 정도가 되고요. 평균 가격은 27.39달러로 아직은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저의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파악이 될 텐데요. 저는 보통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누군가는 나보다 비싸게 샀다는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꼭대기에 있다는 사실은 참 참기가 힘듭니다. 다음은 소비 내역인데요. 기존에는 중간 결산 때 소비 내역도 말씀드렸는데 한 달에 2번까지는 불필요한 것 같아서 월말 결산 때에만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의 저의 7월 월 수익은 약 3,400만원입니다. 15일까지의 결과라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퍼센트로 따지면 약 3.17%입니다. 이번 달도 저번 달과 마찬가지로 QQQM과 SCHD는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환율입니다. 환율이 1386원까지 2.4% 정도 상승하면서 전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까지의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 2천만원, 약 마이너스 1.5% 손해인 상황입니다. 4월달까지는 6천만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다행히 석 달 만에 4천만원 정도 만회한 상황입니다. 아직은 7월이 끝나지 않았고 트럼프의 이상한 행보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의 수익률은 예측하기 힘든데요. 부디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입니다. 벌써 8월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네요. 날씨가 더 더워진다고 하는데요. 다들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7월 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8월 1일 11시경의 결과라는 거 참고 부탁드립니다. 8월은 환율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많이 상승한 한 달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장 마감 때 급락하지만 않았어도 최고의 상승률이 될 뻔했는데 그 점은 좀 아쉽네요. 그럼 저의 7월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달 들어온 배당금 내역입니다. SCHD에서 한 200만원 정도 들어왔고요. 국내 은행주에서 한 4,000원, 미국 초단기 국채에서 32,000원, 미국 30년 국채 엔화노출에서 3만원, 제피큐에서 35만원, SC오브에서 40만원, 리얼티 인컴에서 300원 들어왔고요. 다 합치면은 280만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위탁계좌, 그러니까 실제로 인출 가능한 금액만 보자면은 27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번 달은 SCHD에 분배금이 들어와서 많은데요. 197만원 정도니까 한 달에 66만원 꼴이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SCHD를 더 매수하여서 앞으로 이 금액은 늘어날 예정입니다. 7월 메리츠 계좌의 RP 이자는 45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SCHD를 매수하느라 RP에 있던 돈들을 사용해서 앞으로 이 금액은 줄어들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합하면은 약 315만원의 배당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은 주식 계좌를 보겠습니다.
각 계좌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는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일단 매수 현황 말씀드릴게요. 중간 결산 때 SCHD를 400주 추가 매수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추가로 27.05달러, 26.99달러, 26.65달러에 각각 200주씩 매수해서 600주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총 1000주를 추가 매수하였고요. 총 SCHD의 주식 개수는 7600주가 되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은 2억 8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각 계좌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위탁 계좌 먼저 볼게요. 국내 은행주 위주인 KB증권 전월 대비해서 약 10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건 제가 채권을 팔고 인출해서 생긴 100만원이고요. 따라서 거의 본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메타와 리얼티 인컴이 있는 키움증권인데요. 이건 약 21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메타가 어제 실적 상승으로 11% 정도 올랐죠. 메타는 제가 유망하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해외 주식이 많이 들어있는 메리츠 증권입니다. 이 수익률이 현금 흐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이것은 전월 대비 약 1300만원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간만에 메리츠 증권에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제가 파킹 통장에 넣으려고 800만원을 인출했는데 그걸 합치면 약 2천만원 정도의 이득입니다. 이는 환율과 나스닥의 상승으로 인한 결과인데요. 관련된 이야기는 또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스닥 위주로 구성된 ISA 계좌. ISA 계좌는 약 220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것도 드디어 본전을 넘어서 수익으로 넘어왔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나스닥 중심의 연금저축 계좌. 전월 대비 약 330만원 정도 상승하였고요. 마지막 IRP 계좌.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계좌인데요. 나스닥과 일부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 1300만원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값들을 모두 더한 계좌 총액입니다. 더 리치에 나온 값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기존에 보여드렸던 내용과는 계산 방식이 좀 달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계좌 총액은 11억 3천만원이고요. 월 수익은 약 4,800만원입니다. 수익률로만 봤을 때는 약 4.45% 정도고요. 작년과 올해 합해서 최고의 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슬픈 거는 그래도 연수익은 아직도 마이너스 600만원이라는 거. 또르르. 이번 한 달을 종합해서 보면은 환율은 약 3% 정도 상승하였고요. QQQM은 2.4%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LCHD는 아쉽게도 월말에 하락하여서 보합을 유지하였습니다. 나스닥은 월말에 하락하였지만 계속 연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신이죠. 그래서 둘의 평균을 내고 환율을 종합한 결과는 4.59%의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SCHD는 7월달에도 지지부진하네요. 파월이 외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9월에도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는데요. 그러한 영향으로 SCHD의 가격은 현재 상황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월은 환율의 상승이 전체 수익을 이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전문가들은 이제 1350원에서 1400원 사이를 본다고 하던데 저는 좀 더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핵심은 금리 인하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비 내역입니다. 총 176만원 정도를 사용했고요. 주거통신비를 제외하면은 한 40만원 정도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절반은 식비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달 지출은 평균적인 것 같고요. 다음 달은 소비 쿠폰의 영향으로 실제로 사용되는 금액은 적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각각 0원, 22,000원입니다. 7월은 4월에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만큼 플러스가 된 달이었습니다. 장 막판에 하락만 없었어도 올해의 손실을 모두 만회할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조정이 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8월달도 플러스로 끝나서 올해의 손실을 모두 만회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찬가지로 SCHD는 하락 시에 조금씩 추가 매수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입니다. 오늘은 25년 8월 중간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촬영 시간은 8월 16일 오후 1시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내역입니다. 이번엔 좀 많이 매수하였습니다. 연금저축과 ISA에서 배당금 받은 돈으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과
라이즈 미국 나스닥 100을 각각 21,080원에 16주, 23,375에 3주를 매수하였고요. SCHD를 26.84달러, 26.72달러, 27.2달러에 각각 200주씩 총 600주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그래서 SCHD는 총 8,200주, 평가액은 약 3억 1천만원이 되었습니다. 평균 가격은 27.32달러로 현재 가격이 27.33달러이기 때문에 드디어 플러스가 됐습니다. 기존에도 배당금을 합치면 플러스였지만 주가 수익률 자체로만 플러스된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다음은 월 수익인데요. 현재까지 8월의 월 수익은 약 1,300만원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약 1.18%고요. 15일까지의 결과라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8월 15일이 한국은 휴장이라서 일부의 하락이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다는 것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수익률이 플러스로 들어왔습니다. 플러스 770만원 정도고요. 퍼센테이지로는 약 0.94%입니다. 그동안 계속 마이너스라서 마음고생이 심했는데요. 앞으로는 계속 플러스를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월별 등락률입니다. 이번 달도 저번 달과 마찬가지로 QQQM과 SCHD는 상승하였습니다. 환율이 0.72% 정도 하락하였지만 QQQM이 2.18%, SCHD가 3.13% 상승하였습니다. 둘의 평균과 환율을 조합하면 약 1.93% 상승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꽤 많이 상승했죠. 특히 이번에는 SCHD가 간만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요. 순환매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의 부진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옅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시 버블론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이슈는 또 뭐 질리지도 않고 계속 나오네요. 그렇다고 증시를 떠나 있진 마시고요.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셔서 하락장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큰손들의 매매 결과인 13F도 나왔으니까요. 투자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입니다. 오늘은 8월 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하나 알려드릴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전 스타트업 회사에서 개발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출근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평일 5일을 풀로 출근하는 것은 아니고요. 5일 중에 3일만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도 찍어야 되고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쉬고 싶어서 그렇게 요청했고요. 유튜브는 기존과 같이 운영할 예정이니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 달라지는 점은 기존에는 배당금을 받으면은 그 배당금을 출금해서 생활비로 썼는데 이제는 월급을 받는 것은 생활비로 쓰고 배당은 다시 재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재투자를 하는 내용은 기존처럼 투자 내역으로 공유해드릴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근을 언제까지 계속할지는 아직 미정인데요. 신상에 변경이 생기면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최소한의 생활비로 생활하는 린 파이어족이었다면은 당분간은 파트타임으로 출근하는 바리스타 파이어족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앞으로 말씀드릴 주식 상황은 9월 1일 저녁 8시 기준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달 들어온 배당금 내역입니다. 총 120만원 정도 들어왔고요. 이번 달은 여러 주식에서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위탁계좌, 그러니까 실제로 인출 가능한 금액만 보자면은 74만원 정도 되네요. 각각 얼마 들어왔는지 대충 보면은 플러스 고배당주가 1,000원, 타이거 S&P 500이 10만원, 코덱스 미국 반도체가 6,000원,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 6만원,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이 3,200원, 타이거 미국 초단기 국채가 38,000원,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이 25만 5천원, 라이즈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이 33,000원, SGOV가 41만 6천원, JPQ가 31만 8천원, 마지막으로 리얼티 인컴이 320원 들어왔습니다. 8월 메리츠 기자의 RP이자는 31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SCHD를 매수하느라 예수금이 줄어들어서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고요. 아까 나온 배당금과 합하면은 약 151만원의 배당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은 주식 계좌를 보겠습니다. 각 계좌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는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일단 매수 현황 먼저 말씀드릴게요.
중간 결산 때 미국 나스닥 100 19주와 SCHD를 600주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ISA에서 CD 1년 금리 액티브를 5주 매수했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SCHD를 27.76달러에 200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SCHD의 주식 개수는 8,400주가 되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은 약 3억 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각 계좌 현황 보겠습니다. 위탁 계좌 먼저 볼게요. 국내 은행주 위주인 KB증권 위탁 계좌 전월 대비해서 53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500만원은 제가 IS 영상 때 이야기한 파킹용 자금이고요. 그걸 제외하면은 30만원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메타와 리얼티 인컴이 있는 키움인데요. 약 13만원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기술주들이 최근에 좀 하락하였죠. 그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해외 주식이 많이 들어있는 메리츠 증권입니다. 이 수익률이 현금 흐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이것은 전월 대비 약 1,500만원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슈드의 상승으로 얻은 결과고요. 올해 최대의 상승입니다. 계속 이 페이스를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 위주로 구성된 ISA 계좌. ISA 계좌는 약 10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나스닥이 잘 상승하다가 월말에 급락했죠. 그래서 거의 보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나스닥 중심의 연금저축계좌. 전월 대비 약 82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것도 거의 보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IRP 계좌입니다.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계좌고요. 나스닥과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 11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스닥 중심의 계좌는 보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값들을 모두 더한 계좌 총액입니다. 더 리치에 나온 값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기존에 보여드렸던 내용의 합과는 환율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의 계좌 총액은 약 11억 5천만원이고요. 월 수익은 약 1,800만원입니다. 수익률로 보면 1.6% 정도고요. 중간 결산 때도 이야기했지만 연수익이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연수익은 1,270만원 정도 되고요. 수익률로 보면은 1.38% 상승하였습니다. 8개월에 한 1.4% 정도면 굉장히 좋지 않은 성과인데요. 남은 기간은 금리도 내리고 주가도 시원하게 올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한 달을 종합해서 살펴보면은 환율은 약 0.5% 하락하였고요. QQQM은 1% 정도 증가했습니다. 슈드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했듯이 많이 올라서 5.4% 정도 상승하였고요. 둘을 평균 내고 환율을 적용하면은 약 2.7%의 상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스닥이 월말에 1% 넘게 하락하면서 상승분을 많이 깎아 먹었습니다. 슈드는 순환매의 영향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서 많이 하였으니 넘어가겠습니다. 8월은 슈드가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는 형상이었습니다. 그동안 문제였던 슈드가 부진했던 나스닥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QQQM과 슈드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둘을 같이 투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QQQM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면 포트폴리오 분배 목적으로 슈드를 구매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소비 내역입니다. 총 166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주거 통신비를 제외하면 약 30만원 정도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절반은 식비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달 지출은 제 위암 증상 때문에 집밥만 먹어서 좀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 중에서 소비 쿠폰은 68,000원 사용했고요. 현재 82,000원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놀랍죠. 대부분 병원비로 썼고요. 앞으로 회사에서 밥을 사 먹게 된다면은 좀 많이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각각 0원 22,000원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급에서 나갈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잘 보셨나요? 8월 마지막에 급락만 아니었어도 더 좋은 성과가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9월은 미국의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QQQM과 SCHD 둘 다 크게 상승하여서 환율만 너무 떨어지지 않으면 최고의 한 달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금리가 동결된다면 하락폭도 커질 수 있으니까 주의 바랍니다. 다들 장을 떠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부터는 배당으로 재투자를 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입니다. 오늘은 25년 9월 중간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촬영 시간은 9월 16일 오후 2시입니다. 지난달은 중간 결산 때도 성과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번 달은 어땠을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내역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시 다니게 되면서 배당은 모두 재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투자 내역이 좀 많습니다. 먼저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을 20주 구매했고요. 플러스 고배당주를 1주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JPQ를 4주 매수하였고요. SGOV를 3주 매수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다 배당금을 재투자한 내역이고요. 그리고 ISA에 넣기 위해서 파킹을 하려고 타이거 시드 1년 금리 액티브를 또 5주 매수하였습니다. SCHD는 25.59달러, 27.35달러에 각각 200주씩 추가 매수하였고요. 그래서 SCHD는 총 8,800주, 평가액은 약 3억 3천만원이 되었습니다. 8,800주일 때 다음 달에 배당금은 약 270만원 정도 나올 전망인데요. 슈드로만 한 달에 90만원의 배당금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균 가격은 27.34달러로 현재 가격이 27.34달러로 동일하기 때문에 본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배당금을 합치면 플러스지만 최근 한 달간에 SCHD가 많이 떨어진 영향이 크네요. 다음은 월 수익입니다. 현재까지 9월에 월 수익은 약 300만원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약 0.3%고요. 15일까지의 결과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 정도는 보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이 이번 달에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안타깝게도 제 계좌는 제자리네요.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월별 등락률입니다. 이번 달은 서로가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QQQM이 무려 3.7%가 상승한 데에 반해 SCHD는 2%가 하락하였습니다. 물론 SCHD의 지난달의 상승과 합하면 그렇게 낮은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뼈아픕니다. 환율도 떨어졌는데요. 미국 금리가 목요일에 인하될 것을 예상해서 선반영되어서 떨어지는 건지 약 1%가 떨어졌습니다. 둘을 평균 내고 환율을 합하면은 이번에 저의 계좌는 보합을 유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주는 현재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배당주는 금리 불확실성 때문에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 보셨나요? 목요일에는 드디어 FOMC의 회의가 있죠.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25bp가 될지 50bp가 될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한 25bp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슈드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이번 FOMC에서 환율 하락이 25bp가 될지 50bp가 될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요. 또 금요일은 또 새마녀의 날이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전망이니 다들 마음을 다 잡으시길 바랍니다. 증시 버블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 아직은 버블은 아니라고 보는데 금리가 내려가고 증시가 다시 폭증한다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다들 언제 익절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시고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입니다. 오늘은 9월 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10월 1일 저녁 8시 기준입니다. 9월달은 전통적으로 주식 성적이 좋지 않은 달로 알려져 있는데요. 올해 9월은 과연 어땠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달 들어온 배당금 내역입니다. 총 380만원 정도 들어왔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SCHD입니다. SCHD만 총 280만원 정도의 배당이 들어왔습니다. 분기 배당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9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위탁계좌, 그러니까 실제로 인출 가능한 금액만 보자면 370만원 정도가 되네요. 예고했던 대로 배당금은 전부 재투자를 했습니다. 각각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대충 보면은 플러스 고배당주와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가 한 4,000원 정도 나왔고요. 제피큐가 한 32만원 정도, SGOV가 42만원 정도, 그리고 QQQM이 한 12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8월 메리츠 계좌의 RP이자는 23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예수금이 점점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금액도 같이 계속 줄어들 예정입니다. 둘을 합하면 이번 달은 약 390만원의 배당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은 주식 계좌를 보겠습니다. 각 계좌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는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먼저 매수 현황 말씀드릴게요. 중간결산 때 배당금 받은 걸 재투자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9월 12일에 슈드를 27.54달러에 200주 추가 매수한 것에 이어서 23일에도 27.23달러에 200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총 SCHD의 주식 개수는 9,200주가 되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약 3억 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제가 처음 파이어를 시작했을 때 슈드의 매수 목표가 4억 2천만원이었는데요. 목표까지는 약 7천만원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각 계좌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위탁계좌 먼저 볼게요. 국내 은행주 위주인 KB증권 위탁계좌 전월 대비해서 약 535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527만원은 이번에도 제가 ISA 영상 때 이야기한 파킹용 자금이고요. 그걸 제외하면 한 8만원 정도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메타와 리얼티 인컴이 있는 키움인데요. 약 6천원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메타가 이번 달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네요. 이제는 가장 중요한 해외 주식이 많이 들어있는 메리츠 증권입니다. 이 수익률이 현금 흐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요거는 전월 대비 약 340만원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환율의 상승과 QQQM의 상승으로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KB증권에 527만원 정도를 2차하였기 때문에 원래는 약 860만원 정도가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나스닥 위주로 구성된 ISA 계좌. ISA 계좌는 약 240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4천만원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약 10%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나스닥 중심의 연금저축계좌입니다. 전월 대비 약 340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은 IRP 계좌인데요.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계좌죠. 나스닥과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 1,400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스닥 중심의 계좌들이 많은 상승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갭들을 모두 더한 계좌 총액입니다. 더 리치에 나온 값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기존에 보여드렸던 내용의 합과는 환율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계좌 총액은 약 11억 8천만원이고요. 월 수익은 약 2,600만원입니다. 수익률로 보면은 2.3% 정도고요. 연 수익으로 보자면 약 4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수익률은 3.7%고요. 다행히 정기예금 이자 수익은 넘어섰네요. 한때는 마이너스 8천만원을 찍었던 적도 있었는데 참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연 목표 수익률은 7%인데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힘냈으면 합니다. 이번 한 달을 종합해서 보자면 환율은 약 0.9% 상승하였고요. QQQM은 무려 5.2%가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SCHD는 이번에도 금쪽이죠. 마이너스 2.2%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둘을 평균 내고 환율을 합하면은 2.43% 정도 상승하였고요. 나스닥이 기술주의 실적과 기대감, 그리고 셧다운으로 인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SCHD는 기술주 쏠림에 따라서 상승해서 제외되었고요. 에너지 섹터의 부진도 심하였습니다. 헬스케어 섹터가 요즘 올라오는 분위기인데 같이 좀 분발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저번 달에는 슈드가 5% 정도 상승하고 이번 달에는 QQQM이 5% 상승하는 등 서로서로 번갈아가며 올라와주고 있는 아주 감사한 상황입니다. 슈드가 보합만 유지했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살짝 드네요. 다음은 소비 내역입니다. 총 192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주거 통신 비용을 제외하면 한 60만원 정도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달은 좀 많이 소비했죠. 그래도 다행히 200만원은 넘지 않았는데요. 제가 건강 문제로 병원도 좀 가고 회사를 다니느라 식비와 교통비가 좀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2차 소비 쿠폰도 받아서 실제 사용한 금액은 좀 줄어들 겁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번 달은 월급에서 빠져나갔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잘 보셨나요? 슈드의 부진만 아니었어도 좋은 성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미국에서는 현재 셧다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셧다운 이후에는 금리 결정이 비둘기파 분위기였으니 시장에서는 금리가 다시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요즘 원화가 더 빨리 떨어지는 걸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QQQM과 SCHD는 둘 다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가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버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비슷하게 금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금을 샀어야 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저는 아직 증시가 버블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연말에 리밸런싱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그렇다고 장을 떠나지 마시고요. 하락에 대비한 포트폴리오를 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입니다. 오늘은 25년 10월 중간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촬영 시간은 10월 16일 오전 11시고요. 주식 가격은 10월 15일 오후 8시 기준입니다. 이번 달은 트럼프의 영향으로 조정이 세게 온 달이었죠. 그럼 저의 계좌도 마이너스였을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내역입니다. 현재 배당은 모두 재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을 한 주 매수하였고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JPQ를 4주, SCOV를 3주 매수하였습니다. 모두 다 배당금을 재투자한 내역이고요. 그리고 ISA에 넣기 위해서 타이거 CD 1년 금리 액티브를 지난달과 동일하게 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슈드는 27.22달러, 26.87달러에 200주씩 매수하였고요. 트럼프의 영향으로 폭락한 날에 26.61달러를 400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SCHD는 총 만주 평가액은 약 3억 8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만주일 때 나올 다음 배당금은 약 315만원 정도 나올 전망인데요. SCHD로만 한 달에 105만원의 배당금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슈드의 평균 가격은 27.3달러로 현재 가격이 26.87달러이기 때문에 살짝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SCHD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살짝 걱정입니다. 25년 10월 현재까지의 계좌 총액은 11억 9,500만원이고요. 월 수익은 약 1,500만원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약 1.3% 정도고요. 15일까지의 결과라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최근에 상당히 떨어졌음에도 나름 선방하고 있는 건데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 이유는 뒤에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원래는 장 중에는 트럼프 때문에 조정이 있기 전까지는 12억을 돌파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조정을 받게 되면서 12억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별 등락률입니다. 이번 달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는데요. QQQM이 0.18% 하락하여서 보합이라고 할 수 있고 SCHD는 무려 2.7%가 하락하였습니다. 그나마 환율이 올라주어서 방어를 했는데요. 환율은 1.3% 상승하였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번 달은 다행히 보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환율이 떨어졌더라면 많은 하락이 있었을 텐데요. 환율은 이 정도에서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셧다운도 지속되고 있고 관세 전쟁도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영향으로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것이 건강한 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는 조정에도 잘 버티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기술주들의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여전히 있다고 보고요. 10월 FOMC 회의에서도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공포에 매도하지 마시고요. 줍줍 찬스라고 생각하고 많이 떨어진 종목을 매수할 기회로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디 관세 전쟁이 하루빨리 막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곧 있을 에이펙 회의에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입니다. 오늘은 10월 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11월 1일 오전 10시 기준입니다. 이번 달은 전반적으로 장이 좋았는데요. 아쉽게도 월말에 하락빔을 맞으면서 조정을 받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이번 달 들어온 배당금 내역입니다. 총 88만원 정도 들어왔고요. 제피큐에서 33만원, SGOV에서 41만원, 타이거 미국 초단기 국채에서 3만원, 라이즈 미국 나스닥 100에서 6만원, 그리고 플러스 고배당주와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합쳐서 4천원, 라이즈 미국채 30년 엔화 노출에서 3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위탁계좌, 그러니까 실제로 인출 가능한 금액만 보자면 한 75만원 정도 되네요. 예고했던 대로 배당금은 전부 재투자했고요. 8월에 메리츠 계좌의 RP 이자는 12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예수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RP 이자는 이제 거의 없어질 것 같습니다. 배당금과 RP 이자를 합하면 이번 달은 약 100만원의 현금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은 주식 계좌를 보겠습니다. 각 계좌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는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일단 매수 현황 말씀드릴게요. 중간 결산 때 배당금 받은 걸 재투자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중간 결산 이후에는 SCHD를 추가로 26.91달러에 200주 매수한 것 이외에는 딱히 매수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총 SCHD의 주식 개수는 1200주가 되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3억 9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제가 처음 파이어를 시작했을 때 SCHD의 매수 목표가 4억 2천만원이었는데요. 목표까지는 약 3천만원 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 슈드의 실적이 영 좋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4억 2천을 채울지 다른 걸 더 매수할지 고민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각 계좌 현황 보겠습니다. 위탁 계좌 먼저 볼게요. 가장 중요한 해외 주식이 많이 들어있는 메리츠 증권입니다. 이 수익이 현금 흐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이것은 전월 대비 약 900만원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환율의 상승과 QQQM의 상승으로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KB증권에 500만원 정도를 2차하였기 때문에 원래는 약 1400만원 정도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메타와 리얼티 인컴이 있는 키움증권인데요. 약 27만원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메타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소득세도 많이 나오고 투자 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려를 샀는데요. 그동안은 성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음은 국내 은행주 위주인 KB증권 위탁계좌, 전월 대비해서 약 5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서 528만원은 제가 ISA 영상 때 이야기한 파킹용 자금이고요. 그걸 제외하면 약 2만원 정도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나스닥 위주로 구성되는 ISA 계좌. ISA 계좌는 약 340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4천만원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약 17%의 수익률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나스닥 중심의 연금저축계좌. 전월 대비 약 430만원 상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IRP 계좌인데요.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계좌죠. 나스닥과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 1,900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저번 달과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나스닥 중심의 계좌들이 많은 상승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값들을 모두 더한 계좌 총액입니다. 더 리치에 나온 값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기존에 보여드렸던 내용의 합과는 환율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계좌 총액은 약 12억 2천만 원이고요. 월 수익은 약 4,400만 원입니다. 수익률로 보면은 약 3.76% 정도고요. 연수익은 약 8,300만 원 정도 되고요. 수익률로 보면은 약 7.4% 정도 됩니다. 이번 달로 저의 목표 수익률인 7%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남은 기간에 하락할 수도 있지만 넘겼다는 데에서 일단 기쁘고요. 제가 인출해서 사용한 돈을 추가하면은 8% 이상의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좌 총액도 12억을 돌파하였습니다. 25년 2월에 11억 4천만 원이었다가 4월에 다시 11억 아래로 갔다가 복구가 되어 이번에는 12억을 돌파하였는데요. 이 기세로 13억을 돌파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한 달을 종합해서 보면 환율은 약 2%가 상승하였고요. QQQM은 무려 4.3%가 증가하였습니다. SCHD는 이번에도 또 금쪽이죠. 2.8% 정도 하락하였는데요. 둘을 평균 내고 환율을 합하면 제 계좌는 약 2.8%의 상승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이 기술주의 실적에 힘입어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SCHD는
기술주 쏠림에 따라서 상승에서 또다시 제외되었습니다. 슈드를 그만 투자해야 하나 하는 위기감까지 들고 있는데요. 배당을 위해서 선택한 종목이니만큼 주가의 등락은 일단 잠시 생각하지 말고 있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소비 내역입니다. 총 203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주거 통신 비용을 제외하면은 약 70만원 정도를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달은 추석의 영향으로 좀 많이 소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느라 식비랑 교통비를 좀 많이 쓴 것도 있고요. 2차 소비 쿠폰도 다 소모했는데요. 그래도 11월은 크게 쓸 일이 많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번 달도 월급에서 빠져나갔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잘 보셨나요? SCHD의 부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4년이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SCHD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한 달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셧다운이 아직 진행되고 있고 금리는 인하했지만 12월의 금리 인하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여전히 이러한 악재들이 있으니 익절하실 분들은 적당히 익절하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연말까지는 장이 좋을 것 같다는 분위기이니 가급적이면 시장을 떠나지 마시고 계속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저도 좋은 소식이 있으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입니다. 오늘은 25년 11월 중간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촬영 시간은 11월 18일 오전 11시고요. 주식 가격은 11월 15일자 기준입니다. 이번 달은 장이 중간까지는 굉장히 좋았죠. 하지만 13일에 굉장한 조정을 받았었죠. 그날만 해서 거의 2천만원이 하락하였는데요. 또 어제도 큰 조정이 있었는데요. 그럼 이번 달에 저의 계좌는 마이너스일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달 투자 내역입니다. 현재 배당은 모두 재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JPQ를 4주, SCOV를 3주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ISA 넣기 위해서 파킹을 하려고 타이거 CD1년 금리 액티브를 지난달과 동일하게 5주 매수하였습니다. 슈드는 26.48달러에 200주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그래서 SCHD는 총 1400주, 평가액은 약 4억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때 이후로 지금까지는 SCHD는 많이 올랐습니다. 헬스케어가 요새 잘 나가고 있고 수남의 영향으로 가치주의 상승이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월 수익입니다. 현재까지 25년 11월의 월 수익은 약 1000만원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약 0.84%고요. 15일까지의 결과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큰 조정을 받지만 않았어도 거의 3천만원에 가까운 수익이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저는 연말까지는 랠리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건강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월에 리밸런싱도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월별 등락률입니다. 이번 달은 지금까지는 나스닥만 떨어지는 달이었습니다. QQQM이 무려 3%나 떨어지고 반대로 슈드는 무려 1.8%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나마 환율도 올라주어서 방어를 했는데요. 환율은 1.4%가 상승하였습니다. 둘을 평균 내고 종합해보면은 이번 달은 약 0.7%의 상승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율은 현재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저는 환율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단기적으로는 1,500원까지도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환율을 두려워해서 미국 투자를 안 하지는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분할해서 환전에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잘 보셨나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없어지고 메모리 실적 부진 등의 이슈가 되어서 증시는 조정이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내일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 되는 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들 마지막까지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고요. 차익 실현은 미리미리 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주식 절세를 위해서 250만원어치 매도를 하실 분들도 미리미리 매도를 하시고 관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12월 초쯤에 리밸런싱을 하면서 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외환오적 서학개미 안지입니다. 올해도 벌써 다 갔네요.
날씨도 굉장히 추워졌으니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11월 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11월 29일 기준입니다. 이번 달은 나스닥이 조정이 있던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건전한 조정은 언제나 환영이죠.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달 들어온 배당금 내역입니다. 총 130만원 정도 들어왔고요. 큰 것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SGOV에서 42만원, JPQ에서 36만원, 나스닥 100에서 둘을 합쳐서 34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미국 S&P 500에서도 11만원 정도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내용이 좀 많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위탁계좌, 그러니까 실제로 인출 가능한 금액만 보자면 한 79만원 정도 되겠네요. 예고했던 대로 배당금은 전부 재투자했고요. 11월에 메리츠 계좌의 RP이자는 5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예수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RP이자는 이제 거의 없죠. 예수금과 RP이자를 합하면 이번 달은 약 84만원의 현금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은 주식 계좌를 보겠습니다. 각 계좌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는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일단 매수 현황 말씀드릴게요. 중간결산 때 배당금 받는 걸 재투자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중간결산 이후에는 딱히 매수한 게 없습니다. 슈드를 추가 매수했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친 감이 있네요. 나스닥이 조정을 받는 와중에 더 떨어질 걸 우려해서 못 산 것도 있고요. 이후에는 슈드가 계속 올라서 사질 못했네요. 기존 매수 내역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거 CD 1년 금리 액티브는 이번에 500만원 매수한 걸로 2천만원을 채웠습니다. 다음 달은 한 주 쉬었다가 26년 1월에 전부 팔아서 ISA에 2천만원을 입금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각 계좌 현황 보겠습니다. 위탁 계좌 먼저 볼게요. 가장 중요한 해외 주식이 많이 들어있는 메리츠 증권입니다. 이 수익률이 현금 흐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이것은 전월 대비 약 2,700만원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환율의 상승과 슈드의 상승으로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KB증권의 500만원 정도를 이차하였기 때문에 원래는 약 3,200만원 정도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만에 굉장한 상승입니다. 뒤에 관련된 부분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메타와 리얼티 인컴이 있는 키움인데요. 약 6만원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메타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조금이나마 상승해줘서 다행이네요. 다음은 국내 은행주 위주인 KB증권 위탁계좌 전월 대비 약 527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528만원은 제가 ISA 영상 때 이야기한 파킹용 자금이고요. 그걸 제외하면은 보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나스닥 위즈의 ISA 계좌. ISA 계좌는 약 21만원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나스닥은 조정을 받았지만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거의 보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마찬가지로 나스닥 중심의 연금저축계좌. 전월 대비 약 140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IRP 계좌입니다.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계좌죠. 나스닥과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 410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저번 달은 나스닥이 전체적인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이번 달은 환율과 SCHD의 상승이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 값들을 모두 더한 계좌 총액입니다. 더 리치에 나온 값으로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보였던 내용의 합과는 환율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계좌 총액은 약 12억 6천만 원이고요. 월 수익은 약 3,600만 원입니다. 수익률로 보면은 2.98% 정도 상승했고요. 연수익으로 보면 약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수익률로 보면 약 10.4% 정도 되고요. 저번 달에 12억을 돌파했는데 벌써 12억 중반이 되었습니다. 12월에 산타랠리가 제대로 오면 13억까지도 갈 수 있겠다는 희망도 있는데요. 리밸런싱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막판까지 긴장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달을 종합해서 보면은 환율은 약 2.4% 정도 상승했고요. QQQM은 조정을 받아서 1.6%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슈드는 간만에 상승을 보여줘서 3.1% 정도 상승하였고요. 둘을 평균 내고 환율을 합하면 제 계좌는 약 3.1%의 상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은 AI 버블 우려로 조정을 받았고요. 순환매의 영향으로 SCHD는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금쪽이었던 슈드가 이번에는 한 건 해줬네요. 환율의 상승도 계좌의 상승을 이끄는 데 큰 몫을 했습니다.
어디선가는 서학개미들이 환율의 상승의 주범이라고 했는데요. 뭔 저는 개소리야! 그렇게 보지 않고요. 한참 전에 이야기했던 영상에서 왜 달러에 올인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아직까지도 유효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환율은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환율이 무서워서 미국 투자를 기피하지 마시고요. 그냥 꾸준히 환전해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달러의 보유율을 늘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소비 내역입니다. 총 188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주거통신비를 제외하면 약 50만원 정도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달은 그냥 보통으로 나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파이어족은 소비의 통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소비를 하지 말고 절약하는 습관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번 달도 월급에서 빠져나갔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잘 보셨나요? 올해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12월은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와 일본의 금리 인상 여부가 주식의 상승과 하락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리밸런싱도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도 예고드린 대로 리밸런싱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에 따른 시장 변동성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큰 조정 없이 무난한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입니다. 오늘은 25년 12월 중간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달 초반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금리도 내려가고 나스닥도 힘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며칠 사이에 수익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과연 12월 중간 기준 제 계좌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촬영 시간은 12월 16일 오전 10시 반이고요. 주식 가격은 12월 16일 오전 10시 기준입니다. 그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내역입니다. 기존에는 배당을 모두 재투자를 했는데요. 이번 달은 리밸런싱의 영향도 있고 일단 지켜보자는 마음으로 재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리밸런싱과 양도세 절약을 위해서 QQQM을 10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12일에 나스닥이 조정을 받길래 QQQM을 54주를 다시 매수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QQQM은 274주 약 1억을 다시 채운 상태입니다. QQQM은 조정이 나오면 다시 채울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할로 다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EOV는 104주를 매수해서 총 1088주 약 1억 6천만 원을 채웠고요. SCHD는 200주를 추가 매수해서 총 1600주 약 4억 3천만 원을 채운 상태입니다. 지난 영상 이후로 매수한 건 QQQM이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당 재투자는 일단 좀 주가 현황을 지켜본 후에 결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월수익입니다. 현재까지 25년 12월의 월수익은 약 마이너스 250만원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약 마이너스 0.2%이고요. 16일까지의 결과라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월 초에는 강한 상승을 보여줘서 산타 랠리가 오는 건가 하고 살짝 기대를 했는데요. 최근 3일 동안 나스닥이 상당한 조정을 받으면서 수익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금리가 내렸는데도 이렇게 조정을 받은 건 상당히 아쉽고요. 금리 인하는 무조건 상승이 아니라는 걸 이번 달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이 눈치를 보면서 조심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도 아직 연말까지는 시간이 아직 남았으니까요. 아직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요. 나스닥과 반대로 슈드는 순환매의 영향으로 성적이 좋은 상황인데요. 슈드마저 성적이 안 좋았으면 계좌는 큰 하락을 맞았을 텐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슈드를 보유하는 가장 큰 이유죠. 마지막은 월별 등락률입니다. 이번 달은 지금까지는 나스닥만 떨어지는 달이었습니다. QQQM이 1%나 떨어졌고 반대로 슈드는 0.8% 상승하였습니다. 환율은 부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의 환율 방어 영향도 있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최근 달러 인덱스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합해보면 저의 계좌는 거의 보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달은 성장주와 배당주의 온도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증시의 상황은 기술주에 대한 우려,
막판 눈치 보기 그리고 순환매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요. 저는 큰 방향만 맞으면은 이런 조정은 오히려 계좌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올 말과 내년에는 좋은 일들이 더 많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요. 앞으로 이런 과정들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가감없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마지막까지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고요. 리밸런싱이나 양도세도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이 밝았습니다. 슬프게도 산타랠리는 없었네요. 오늘은 12월 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26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이번 달은 전반적으로 환율과 함께 하락한 달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달 들어온 배당금 내역입니다. 총 510만원 정도 들어왔고요. 큰 것만 먼저 말씀드리면 SCHD에서 360만원 정도, SGOV에서 둘을 합쳐서 78만원, JPQ에서 42만원, 그리고 QQQM과 타이거 CD 1년 금리 액티브에서 각각 1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SGOV는 1월에 미지급이라서 12월에 두 번 들어온 거고요. 나머지는 내용이 많으니까 멈춰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위탁계좌, 그러니까 실제로 인출 가능한 금액만 보자면 505만원 정도 되네요. 이번 달은 배당금을 재투자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1월 말에 여행을 가는데 그때 인출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추후에 양도세도 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진행했습니다. 12월 메리츠 계좌의 RP이자는 6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 배당금과 RP이자를 합하면 이번 달은 약 511만원의 현금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은 주식 계좌를 보겠습니다. 각 계좌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는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일단 매수 현황 말씀드릴게요. 중간 결산 때 말씀드렸던 리밸런싱 이외에 추가로 매수한 내용은 없습니다. 중간 결산을 안 보셨던 분들은 한 번씩 보시고요. 1월 매도 현황을 미리 좀 스포하자면은 타이거 CD 1년 금리 액티브는 ISA 입금용으로 전액 매도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각 계좌 현황 보겠습니다. 위탁 계좌 먼저 볼게요. 가장 중요한 해외 주식이 많이 들어있는 메리츠 증권입니다. 이 수익률이 현금 흐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이거는 전월 대비 약 1,500만원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주가의 하락과 환율의 하락이 겹치면서 많은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생활비로 100만원 정도를 인출했기 때문에 원래는 약 1,400만원 정도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만에 큰 하락이 발생하였는데요. 뒤에 관련된 부분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메타와 리얼티 인컴이 있는 키움인데요. 약 2만원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메타가 살짝 상승하면서 올랐고요. 국내 은행주 위주인 KB증권 위탁계좌 전월 대비해서 약 2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 위주로 구성된 ISA 계좌. ISA 계좌는 약 270만원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환율의 하락과 주가의 하락이 겹친 결과고요. 다음은 마찬가지로 나스닥 중심의 연금저축 계좌 전월 대비 약 58만원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IRP 계좌입니다.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계좌인데요. 나스닥과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 730만원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12월은 주가의 하락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환율의 하락이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다음은 이 값들을 모두 더한 계좌 총액입니다. 더 리치에 나온 값으로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보여드렸던 내용의 합과는 환율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계좌 총액은 약 12억 4천만 원이고요. 월 수익은 약 마이너스 2천만 원입니다. 수익률을 보면 약 1.62% 정도고요. 연수익은 약 1억 정도 되고 수익률로 보면 약 8.6% 정도 됩니다. 월 중반까지는 좋은 흐름이었는데요. 월 말이 되면서 환율의 하락과 함께 주가도 하락하여서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은 많이 올라줘서 다행이고요. 26년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상승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한 달을 종합해서 보면은 환율은 약 1.9% 정도 하락하였고요. QQM은 약 0.5%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SCHD도 동반하여서 약 0.4%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둘을 평균 내고 환율을 합하면 제 계좌는 약 2.4%의 하락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월은 정부에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 개입을 강하게 한 달이었습니다. 환율의 하락이 저의 계좌의 수익률을 다 깎아먹었고요. 저의 자산 대부분이 달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타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장으로 돌아가거나 할 생각은 없고요. 달러는 그래도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내리기 직전에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순간이었는데요. 고작 몇만 원 더 벌려고 했다가 몇십만 원 이상 손해를 보게 되었네요. 미국 투자를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환전하셔서 투자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소비 내역입니다. 총 199만 원 정도 사용했고요. 주거 통신 비용을 제외하면 약 64만 원 정도를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12월은 여행 준비에 비용을 일부 지출하느라 소비를 좀 많이 했네요. 제가 1월은 여행을 가기 때문에 소비가 좀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아낄 땐 아끼고 쓸 때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만에 플렉스 좀 하고 오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번 달도 월급에서 빠져나왔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잘 보셨나요? 다들 올해의 계획은 잘 세우셨나요? 저는 일단 ISA를 2천만 원을 채우고 올해도 7%의 자산 성장을 목표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해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주가는 긍정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금리도 인하할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장을 떠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유튜브 멤버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채널에서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